신짜오 가자 베트남.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명쾌한 해설자 아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팩폭기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호기심 부자 미어캣입니다. 근데 오늘 너구리님 소개 멘트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 소개 멘트만 유독 긴 것 같아서 제가 의미를 잘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너구리님 목소리 좀 더 듣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는 불량력 수임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소개를 줄여봤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이야기를 나눠볼 영화는 바로 인도차이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앞 시간에 저희가 너무 우울한 영화를 봐서 이번엔 조금 덜 우울하고 그 로맨스가 좀 더 부각된 영화를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은 이미 보신 영화지만 오늘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다시 보셨잖아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도 너무나 재밌게 봤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의문점이시죠? 그 주인공이 네. 너무 금사빠 아닌가요? 영화에 진짜.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그렇죠. 주인공이 네네. 너무 금사빠였다. 그렇죠. 아니 진짜 목숨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피만 닦아준 거잖아요. 아니 엘리안느도 그렇고 까미우도 그렇고 뭐 그렇게 금세 사랑을 빠져. 이게 그 둘 다 공통점이 어쨌든 그 피를 닦아주거나 어쨌든 피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약간 피가 좀 어떤 인연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네네. 너무 금세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우. 당신은 나의 운명의 상대인가요? 라고 그랬나요? 아직까지 잊혀주지 않습니다. 아니 깨어나자마자 갑자기 안토니. 영화 주인공들이 금사빠인 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나눠볼 영화의 그 부분은 도입부에 등장하는 장례식 장면입니다. 그 처음에는 워낙 영상미가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장례식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장례식이구나 알았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풍경이 배가 착 나가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인데 이게 왕족의 장례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미어캣님 말씀대로 보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답죠. 네네.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니까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늘 베트남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합니까? 북부, 중부, 남부 설명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는요. 북부를 통킨 지역이라고 불렀고 중부를 안남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를 코친 차이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남 지역 같은 경우는 웅행 왕조의 자치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식민지 당시지만 네. 왕조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이제 왕족의 장례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또 베트남의 어떤 일반적인 장례식이 또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장례식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베트남의 장례 풍습은 염에서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고요. 전통 장례식에서는 많은 절차들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염을 하고 나서 왕자의 입안에 쌀과 동전 3개를 넣어서 저 세상에서 잘 살기를 기원하는데 만약 부자라면 동전이 아닌 금 3덩이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입안에 넣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 돌잔치 때 많이 하는 한 돈짜리 금 3덩이인 것 같습니다. 금을 넣기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체의 입안에 들은 금덩이가 도난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근데 베트남은 네네. 망자의 물건을 만지는 걸 좀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누가 가져갈 수는 있죠. 아주 그렇죠. 급하면.
예, 뭐 그렇죠. 궁지에 몰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너구리님도 들어보신 적 없나요? 그런 얘기? 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이제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의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우리나라 보면 그 88 올림픽 아시죠, 다들? 네네. 그렇죠. 88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모든 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아, 그렇죠. 그래서 장례 문화도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전에는 거의 집에서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고를 알리는 게 그 황토색 등에다가 근조라고 써서 부고를 알렸거든요. 아, 네. 혹시 미어캣님 아세요? 아, 저는 저기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베트남은 황토색 등이 아니라 보라색 깃발을 그 마을 초입 입구에다가 딱 껴놓고 아. 어느 집이 초상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 그 네. 점이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염이나 뭐 그런 게 다 비슷한 게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또 베트남도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데 다른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베트남은 저희는 이제 그 발인 나갈 때 되게 이제 저희가 아이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그래서 상여 소리 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베트남은 브라스 밴드가 연주합니다. 발인 때. 그래서 되게 좀 네. 경쾌한 분위기로 네네. 연주해 갖고요.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이 발인 나가면서 그 브라스 밴드 연주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나팔 부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찐해서 전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왜 노래도 보면은 슬픈 노래들을 되게 담담하게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좀 들으면은 살짝 이게 좀 마음이 아려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경쾌한 가락을 또 연주를 하는데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 네. 또 그것도 역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브라스 밴드가 경쾌한 연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게 베트남 장례식은 주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밝은 편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 네네. 밴드가 연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국보다는 조금 네. 밝은 분위기긴 한데 그 장례식에 따라서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장례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네네. 브라스 밴드는 우리나라 상해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는 같은 건데. 네. 근데 베트남도 네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많이 이 장례 문화가 변한 것처럼 네네. 베트남은 2000년도에 들어서 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시골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옛날처럼 천막도 치고 그렇게 장례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은 지금 이제 호치민이나 하노이 도시 같은 곳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낭이나 뭐 이제 낮장 그런 지방 같은 곳에서는 네네. 아직도 집에서 해요. 보면 우리나라는 흰색 천막을 치는데 네. 베트남은 또 대부분 보라색 천막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서 네네. 한번 장례식이 열렸었는데 하얀색 천막도 치기는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계실 때. 네네. 그렇군요. 보라색 천막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날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나라는 꽃상여가 나갈 때 네네. 이제 알록달록한 꽃상여잖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은 그 상여가 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라색 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보라색이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라색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보라색을 약간 장례 그런 분위기로 쏠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한 모습인 것 같아요. 화려하게. 네. 그리고 그 연주는 약간 밝은. 네. 이게 어떤 절차 같은 거는 저희랑 또 되게 비슷한데도 그런 면들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훅 갔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장례식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뭐 다음 시간에도 하실 얘기들 많이 있으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어캣님을 네네. 비롯해서 베트남 장례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뭐 청심환 준비해야 되나요? 꼭 준비해서 오시죠. 정말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네네. 그 목요일 날은 그 귀신 얘기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신 얘기요?
제가 얼마나 쫄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말씀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행갑라이.